안녕하세요. 이 정도는 알고 살자의 알자입니다. 두 번째 시간으로 이 알자에게 선택된 주제는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관련 뉴스입니다. 쉽게 말해 국가 간 돈이 필요할 때 대출해주는 하나의 협정인데요.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자본시장의 개방도가 높은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언제든지 돈을 빼갈 수가 있어 위험이 커집니다. 한국이 바로 그런 나라죠. 그런 위험을 막는 방법으로는 먼저 외환 보유액을 든든하게 많이 가지고 있는 방법, 두 번째로 다른 여러 나라들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통화스와프는 위기 때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미리 정해놓은 한도 안에서 상대국 통화를 빌려 쓸 수 있는 그런 대출 계약을 의미합니다. 현재 한국은 중국, 스위스, 캐나다, 호주 등의 국가와 양자 간의 1대1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고,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총 13개 나라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하는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묶여있기도 합니다. 외환이 부족해지면 이렇게 묶여있는 아시안 국가들끼리 각자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고를 털어 서로 도와주자는 의미로 체결한 건데요. 이 아시아 13개 국가들로 마련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가 앞으로 조금 더 강화될 예정이라는데, 혹시라도 올 수 있는 금융위기에 이런 통화스와프가 얼마나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할 때 돈 걱정 안 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내 돈을 미리미리 내 금고에 쌓아두는 방법과 필요할 때마다 돈을 빌릴 창구를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죠. 그렇다면 돈 때문에 크게 걱정할 일이 적어지겠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필요할 때마다 끌어다 쓸 수 있는 창구가 있다면 어떨까요? 통화스와프처럼 말이죠. 한국은 몇 나라와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 캐나다, 중국, 아랍에미레이트, 말레이시아, 호주, 인도네시아와 같은 나라가 있는데요. 한국이 돈을 빌려야 되는 경우 양자간 통화스와프를 맺고 있는 국가 화폐로 빌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스위스는 스위스 프랑으로, 중국은 위안화, 말레이시아는 링깃, 호주는 호주 달러로 말이죠. 한국과 캐나다의 양자간 통화스와프처럼 1대1로 하는 방법이 있지만, 다자간 통화스와프라고 하는 것을 현재 아세안 10개국, 한중일 3개국, 총 13개국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맺고 있다고 앞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이렇게 다자간 통화스와프는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위기 상황에 누가 어떻게 출동해서 서로 도와준다는 것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금융위기가 있거나 외환상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달러입니다. 달러를 직접적으로 빌려오는 창구는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서는 달러를 빌려올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양자간 통화스와프에 비해 조금 더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양자간 통화스와프로는 말레이시아와 150억 링깃 정도의 통화스와프가 맺어져 있습니다. 달러로는 47억 달러 정도 되긴 하지만 달러로 빌려오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기 상황 하에서는 실제로 달러화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는 13개 나라와 평소에 달러를 따로 보관하다가 어느 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가져다가 쓸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0년 5월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아세안, 한국, 일본, 중국이 모여서 맺은 협정, 이를 치앙마이 협정,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2012년 5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다시 모인 아세안 국가들과 한중일이 치앙마이 이니셔티브라는 이름으로 기금을 확대시키고, 그러한 기금에서 실질적으로 기금을 빌려올 수 있도록 한 단계 완성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의 한 16%, 384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기가 발생하게 된다면 분담한 액수만큼 빌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한국보다 조금 더 많이 분담하고 있습니다.
각각 768억 달러를 분담하고 있고 필요한 상황이 되면 384억 달러까지 인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국가의 경제 규모 등을 고려해서 분담금을 정한 다음 필요시에는 인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분담금보다 필요시 인출 가능한 금액이 적죠. 경제 규모가 작은 나라들은 중국, 일본과는 반대로 분담금보다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더 큰 국가도 있습니다. 사실 일본의 경우에는 미국과 통화 스와프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꼭 활용해야 될 상황까지 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굳이 이 돈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뜻이겠죠? 결국 각각의 국가가 일정 부분의 외환을 하나의 은행에 모아놓은 방식인데 쓰는 방식은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쓰는 것은 아니고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는 않겠죠? 여기서 공동의장국에 대해 설명드려야 하는데 공동의장국은 한국과 중국, 일본이 3년에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됩니다. 아세안 국가들은 1년간 한 번씩 돌아가며 맡게 되죠. 만약 각 회원국에 위기가 발생하면 의장국에 자금을 요청하게 됩니다. 한도 내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면 지원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해주는 것이 아니고 회원국의 3분의 2 이상 찬성하게 되면 자금 지원이 결정되게 되며 인출이 가능하도록 기금에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자간으로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어 있는 것이 활용도가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죠. 실제로 지금과 같은 규모로 확대된 것은 2012년입니다. 그 전까지는 절반 규모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2009년도에 기금 액수를 정했는데 그것의 2배로 2012년에 만들어진 것이고 고로 2008년도에는 더 적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기금으로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게 되는 규모가 되기까지 시간이 꽤 걸렸죠. 여전히 가야 할 길이 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금을 쓸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개 이 자금을 받게 되면 국제통화기금의 구조개혁 도입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도 97년 외환위기 때 IMF에서 자금을 빌려오며 여러 가지 조건이 붙게 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와 비슷한 조건들이 붙게 됩니다. 따라서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따른 지원자금, 즉 국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빌려올 수 있는 이 돈은 IMF에 연계되어 있는 자금이 70% 정도이고 나머지 자금이 30%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는 이 조건을 조금 바꿨습니다. 전에는 지원 기간에 상한이 있었고 특히 IMF 연계 자금의 경우에는 연장 횟수를 2회, 기간은 1년으로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년이 최대였던 것인데 이를 1년 3회 이상으로 바꾸어 4년 이상으로 꽤 긴 기간을 빌려올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상환 기간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빌리려면 이행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각종 조건들을 이행하는 것에 따라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자국이 충분한 외환 보유고가 있거나 아니면 그러한 조건 없이 빌릴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 굳이 이것을 빌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이슈로 이 기금을 빌려갈 가능성이 높은 국가는 아세안 국가들인데 아세안 10개 국가 중 경제 규모가 작은 국가에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아세안 내의 다른 국가들로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특정 국만 도와주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얘기죠. 한국도 외환위기 때 가장 어려웠던 것 중 하나가 여러 나라들이 전염되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었던 점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은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물론 위기가 찾아오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상책이지만 어떤 국가인들 위기를 맞고 싶어서 맞이하지는 않죠. 다 같이 잘 먹고 잘 살기란 참 먼 이야기 같네요. 이 영상 준비하면서 국가 간의 1대1 통화 스와프는 저도 살짝 알고 있었지만 다자간 통화 스와프는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경제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자고요. 원하시는 주제나 분야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이것만은 알고 살자의 이 알자가 알아오겠습니다. 이번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은 더 배울 만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